어, 이제 하나만요.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청년 창업사관학교? 네, 그러면은 결국 10개 중에 7개는 야, 이건 팔기 어렵다라는 수준인 거고 3개가 팔만하다는 얘기잖아요. 네네. 그럼 생각보다 사실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. 저는. 청년창업사관학교도 거의 예. 예비창업 패키지하고 기간이 비슷해요. 아, 창업 기간이. 네네. 근데 거기도 보면 대부분이 초기 막 교육받고 120시간이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. 이제 음, 그러다 보면 교육받고 하다 보면 그냥 하다가 시간을 다 한 2, 3개월이 그냥 대부분 다 이렇게 낭비를 하더라고요. 음,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거기도 이제 전담 교수라는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예, 예. 근데 그분들하고 좀 바짝 붙어서 초기부터 이 타이트하게 일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기간이 짧다는 거를 고려해서 어떤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원인이 네, 네, 그렇게 볼 수 있겠네, 그죠? 네. 그래서 사실 전담 멘토나 청사 같은 전담 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음,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현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아닌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런 분들하고는 그것도 또 자기 본업도 아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네네. 그래서 시제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큰 도움을 못 받게 되니까 그냥 크게 의지를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예.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 제가 하나만 부연하면요. 이건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. 왜냐면 저는 이런 코칭 많이 하니까. 네, 작년에 어떤 경우 있었냐면, 이제 모 대표님이 전담 멘토를 통해서 이제 뭔가 했는데 잘 뭐가 안 나온 거예요. 네, 그분한테 어떤 분이 전담 멘토 물어봤더니, 이거 제가 뭐 특정 직업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, 회계사님이 그걸 맡은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난 이해가 안 갔어. 아니, 전담 멘토를 회계사님 했을까 싶었어요, 저 사실은.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뒤에 나오겠지만 방금 이선도 얘기하셨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시제품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지금 화면이 곧 보이실 것 같은데요. 네, 네, 그럼 이제 완성도 있게 어떤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네, 네. 초기에 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만약에 전담 멘토가 그러니까 먼저 매칭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예산 부분을 실제 실현 가능한 구현 가능한 핵심 기능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다 추정하는 게 좋아요. 근데 많은 부분이 마케팅이나 이런 비용을 예산에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근데 마케팅 비용은 사실 이 사업을 완성하고 나서 완성된 제품이나 완성되어 있는 서비스가 나온 뒤에 마케팅 부분이 추가되잖아요. 근데 마케팅 부분에 너무 많은 포션을 투입된 경우가 좀 있어요. 아, 네,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케팅 부분은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조금씩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비창업 패키지에서는 좀 완성도 높일 수 있는 어떤 제작 서비스를 앱 제작이라든지 또는 하드웨어 제작에 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네, 예를 들면은 1억을 예산 잡았는데 네, 예를 들면 5천을 마케팅비 잡고 5천을 개발비 잡은 거예요. 네, 그 네, 만약에 예산을 5천 깎였다. 그럼 이런 경우에 마케팅을 또 반하지 말고 네. 제대로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CF 많이 잡으면 좋겠다. 그 말씀이신 거죠. 네.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준비하려면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서비스가 완성되어지는 시점 T-를 계산해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성도 있게 나오고는 이 시간조차도 부족하거든요. 근데 거기다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다양한 마케팅 비용을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사업 기간 내 크라우드 펀딩 진행이 못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제품 완성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담 멘토 부분이 선정이 아까도 그 정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엉뚱한 분들을 선정해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전담 멘토를 하시는 분들이 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8개월, 9개월 동안 투자만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분하고 예,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. 또는 서비스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. 그 한두 번의 코멘트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. 전체적인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 계획 수립 만들고 해야 투자 유치가 쉽다든가 이런 거는 한두 번 코멘트 해줄 수 있는데 그걸 1년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. 아니 8개월, 9개월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전담 멘토는 실제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현업에서 해봤던 분들
그리고 그 전담멘트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예, 예.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말씀대로하면은 이제 3번 같은 경우죠. 과업 네. 범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거고. 과업 범위도 조정되고 네. 전담 멘토 저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이제 사업 전체적인 가치 좀 사업 계획서 가지고 얘기를 한 뒤에 어떤 거를 개발할 건지 개발 사양서 또는 개발 계획서를 같이 만들어요. 그러면서 이제 과업 범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근거로 해서 견적을 업체들한테 받으면 그 견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이제 개발 용역업체나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견적서 받은 뒤에 계약하기 전에 업체 같이 방문해요. 같이 방문해서 그 업체에 대한 상세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같이 좀 조언을 해주죠. 물론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하진 않고 네. 대표 예비 창업자가 직접 주도적으로 하되 옆에서 계속 조언을 통해서 놓치는 부분이라든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내용도 같이 검토해주고 그다음에 진행 사항 과정을 계속 같이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거든요. 한번 첨언드리면 결국은 하다못해 외주 개발사만 잘 정해도 사실 아주 큰 힘이잖아요. 네. 네, 외주 개발사만 잘 정해도 거의 한 60~70%가 오, 그 정도예요? 네, 마무리되는. 그럼 그 외주 개발사를 잘 찾고 잘 선정하기 위해서 전담 멘토가 필요해요. 일단 해당 분야 개발 경험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, 네. 그다음 이제 개발뿐 아니라 어떤 사업화. 그러니까 실제 이제 개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다. 그러면은 앱 만든 다음에 어떤 DB도 올려야 되고, 만약 또 융복합이다. 그러면은 뭐 하드웨어를 개발했어요. 거기서 연동해야 되잖아요.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걸 좀 확인해야 될까요? 전담 멘토들한테. 그 전담 멘토 중에는 한 분야만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. 예를 들면 디자인만 잘하는 분들이거나 또는 그 기구 설계만 잘하거나 또는 뭐 금융만 잘하거나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쭉 책임 있게 끌어봤던 분들이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상품 기획부터 해서 마케팅까지 쭉 연관되어 있거든요. 모든 부분들이. 맞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경험을 체계적으로 일관적으로 해왔던 분들이 있는지. 네. 그 다음에 그 해당 분야의 어떤 선출물, 이제 그 분야에서 어떤 걸 만들어 봤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. 왜냐하면 하드웨어나든가 뭐 전자 효도 쪽만 하더라도 분야가 너무 달라서 어떤 분야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어떤 분야는 또 전혀 생소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. 이를테면 뭐 반도체 장비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IoT나 이런 거 아예 할 수가 없어요. 네, 경험도 그렇죠. 없고. 이런 식이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까 평판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들어보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가끔 기반에 계신 매니저분들한테도 조언을 좀 듣는 것도 괜찮아요. 그리고 제가 하나 첨언 드리면은 내가 몰라. 근데 뭘 가르쳐주는데 어떤 사람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기분 좋게 가르쳐주는 어떤 사람 상당히 좀 약간 짜증내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가능하면 인성이랑 그런 것 같아요. 인성이란 부분은 이제 이 모르는 사람이 이거 모를 수도 있지라면서 좀 그렇게 자기의 그 옛날 옛적을 잊어먹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스타트업들이하고 이제 같이 대화, 스타트업들 상황과 상태를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네. 그렇지 않고 자기 현재 수준에서 스타트를 보면서 그치. 네,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서 그걸 확인한 방법은 이분이 스타트업들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는지 창업 지원 관련된 일들을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 해본 경험이 많은지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가끔 전문가들 보면 막 전부 자기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하라는데 해. 왜 안 하고 그래? 뭐 이렇게 그렇지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 어떤 분들은 대기업에 나왔다는 이유로 또는 캐리어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자기 스타일 따라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.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기업 출신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돼요. 왜냐하면 그분은 그 한 분야에 아주 좁게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. 네, 실제로 대부분이 아주 좁은 그럴 가능성이 높죠. 많거든요.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. 그래서 일단 대기업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분야에는 완전 전문가일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옆에 프로세스를 이를테면 뭐 투자 유치라든가 자금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. 뭐 디자인만 하거나 뭐 기구 설계만 할까 그런 분들보다는 진짜
A부터 Z 다 한 그런 PM 했던 분들 또는 사업을 해봤던 분들을 그게 베스트입니다. 네. 베스트다 그 말씀이죠.